모임이나 나를 필요한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갑진년 제 첫 설명이냐. 첫 설명인데, 갑진년이라는 한 해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갑진년이 보통 이제 입춘 2월 4일부터 이제 갑진년으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12월이 갑자월이었어요. 그 12월이 이미 갑이 와 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는데 엄청 지금 난리 나잖아요. 일본 대지진도 일어나고 막 그래서 엄청 큰 변화가 있는 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 가려면 골로 가고 떠오르면 떠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큰 변화가 있는 한 해가 아니겠나 싶은데, 원래 교육이라는 거는 큰 변화가 없죠. 원래 교육이라는 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 변화는, 요번에 이제 변화가 뭐냐면, 오늘 설명대로 28년 대입 개편안이 확정이 됐다. 이게 이제, 몰골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죠. 중2부터 지금 초등 애들까지 22년 교육 개정 개편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요. 올해 초1부터 이제 올해 이제 3월 입학하는 초1부터 교과서가 바뀌어요. 교과서 바뀌면서 이제 27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2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교과서가 확 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 이제 8차 개정 교과서가 확 바뀌면서 28년 대입 개편도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뭐냐면, 작년 12월에 그 교육교정이, 8차 교육교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28년 대입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8년 대입 개편안은 시안이 그 6개월 전에 나왔죠. 6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설명회 바로 전날 발표가 돼갖고 갑작스럽게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확정이 됐죠. 그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권고사항을 마무리 지어갖고 교육부로 내려보내고 교육부에서 그걸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도권이나 서울하고 이 지방 울산하고 참,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학부형들 열기가 수도권의 그 대치동에 서울의 열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공부는 옛날에 저희들이나 어머님들 때는 지가 하는 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만 해갖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챙겨주고, 어머님들 채널 A에서 하는 요즘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 학부형들. 그 학부형들 사실은 카메라 집중받고 방송 타고 이러면 좋을까요? 좋은 거 없는데도 애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거 다 감수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애들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관심 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첫째가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이 돼야 돼. 집에 일단 그래 뒷받침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학부형들이 열이에요. 학부형들이 맨날 니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래놓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자기는 책 볼 줄 모르고 그 입시 관련 정보도 얻을 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 놓으면 그거는 그냥 요즘은 대학은 누구나 가요.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가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거죠. 그러고 이제 정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 서울로 보내세요. 진짜 서울로 보내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제가 한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방에 내려오고 난 뒤에 이 김동수가 힘을 못 쓰는 거야. 물론 지방에서 내가 학원가에서 봉업제 생활할 때도 남보다도 뭐 억대 연봉 받고 뭐 그래서 뭐 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내가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 한계를 내가 느끼는 거야. 지방의 한계를.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들 웬만큼 애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전부 서울 아니면 수도권 정도라도 다 올려 보내셔야 돼. 다 올려 보내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뭐 현대청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뭡니까 저 과고, 울산 외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산에 또 한과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과영 갈 정도 레벨이면 나는 저 하나고라든가 이런 서울 수도권 근거에 자사고를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부딪히다 보면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야. 일반고 보내갖고는 내가 볼 땐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 환경이 동물인데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크게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지방에서 서울을 갔을 때 그 분위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경쟁심도, 이 경쟁이라는 게 이게 뭐 나쁜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서울 수도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빈이 어머니도 유빈이는 이제 그렇게 보내야 안 되겠어요. 수도권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우리가 그 캠퍼스 있잖아요. 과학대학에 캠퍼스들이 쫙 있잖아요. 그 캠퍼스들이 그 여러분 말짱하게 보시는데 그 캠퍼스가 정시로 봤을 때 2.5등급 이상입니다. 2.5등급이라고요. 그러니까 2.5등급이면 그럼 부산대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길을 쓰고 거기라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내야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학부를 따자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인데 사람 숫자가 1000만 몇 명이 거의 우리나라 3분의 1이 그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내가 전번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가니 차를 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천안 근처 좀 지나면은 차가 막힙니다. 그때부터 평일날도 막혀요. 근데 요 울산 마운들이 여기는 차가 막히지 않잖아요. 막혀봐야 뭐 출퇴근시간에 공업탑 좀 막히고 뭐 신곡 로타리 좀 막히고 그것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임이 활발한 곳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인서울하면은 서울대 갔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인서울에 가장 그 서울에 있는 가장 핫바리 대학이 숭실대라고 합시다.
숭실대나 서울대나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수능으로 인서울을 하려면 2.5등급 내 이상은 가야 된다고. 2.5등급이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서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 뭐 한동훈이 어저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그 좋은 뮤지컬 한 편을 보려면 KTX 타고 서울 가야 된다. 이 참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나이는 이미 들었지만 내년의 목표가 서울 진출입니다. 저도. 네, 어떤 식으로 서울에 올라갈 것인가는 제가 이제 학원가로 뭐 이렇게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내년에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늦었지만.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교육위원회 공고 중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심화수학 미적분 2입니다. 미적분 1은 포함됩니다. 미적분 2하고 기하가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내신은 들어갑니다. 내신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범위, 출제 범위에서 이걸 제외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제외시켰을 때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냐 봐야 되는데 미적분 1은 그 수투에 포함되거든요.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적분 2는 뭐냐면 이 함수 중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무리수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분 2에 포함되는데 그게 이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에서 수학의 필러 문항은 어차피 계속 좀 빠질 거고 출제 범위에서 빠질 거니까 수학의 힘이 전반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수학의 힘이 수학의 힘이 좀 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과학 융합선택입니다. 조금 이따가 융합선택 과목이 세 개로 나뉘거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눠요. 이제 중2 이하로부터. 그럼 융합 선택 내신입니다, 이거. 내신에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이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상대평가로 5등급 체제를 유지하잖아요. 그죠? 5등급 체제죠. 그죠? 이게 상대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절대평가도 이 5등급 체제로 가겠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가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융합 선택 과목에 해당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내신 절대평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시기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시보다 수시가 먼저 시작되잖아요. 한 10월 말 11월 되면 수시 접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학기 수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시하고 같이 맞춰주자 이거예요. 이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은 안 되겠지만 요거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우선에 수능은 어떻게 밝힐 건가를 보겠습니다. 수능이 9등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유지하는데 한마디로 수능의 변화는 뭐냐면 공통과목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과목. 공통과목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과목은 지금 현재는 지금 중3까지요. 공통 독서 문화 선택의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자 중2 28년도부터는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이렇게 공통화했다 이런 거죠. 공통화했다. 수학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공통 수학, 공통이 수학 1, 수학 2인데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였죠. 근데 이게 공통, 대수가 뭐냐면 수학 1, 수학 2를 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죠. 그 쉽게 말하면 과거에 문과화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수학이. 그 다음에 영어는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공통영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공통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 2과목인데, 그죠?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이었는데, 이렇게 공통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공통화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외국어 한문도 여기 9과목 중에서 택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능을 정의하면 공통과목화한다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기에 바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를 우리가 좀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 내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내신은 제가 포인트로 잡아놓은 게 주관식 서술형이 100%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현재 성적 산출 방법은 교과 과목에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그죠? 성취도 평가하고 석차 등급을 9등급으로 표시를 합니다. 9등급.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성취도 평가만 합니다. 성취도 A, B, C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수학의 그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런 과목은 내신에서 성취도 평가만 했어요. A 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렇게 표시를 했고 석차 등급을 표시를 안 했죠. 9등급으로. 근데 이제 그 성취도 평가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9등급의 등급 누적은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1등급이 4%입니다. 그죠? 2등급이 11%죠. 3등급이 23%, 4등급이 4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9등급이 또 4%로 옵니다. 그래서 100%가 되는데, 요거는 앞으로 수능에서는 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러면 성취도 평가로 산출을 한다 이 말이죠. 성취도 평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1등급에서 1등급이 10%, 2등급이 22%, 3등급은 36%, 4등급이 22%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니까 요거하고 대비를 시켜보면, 자, 과거에 9등급 체제였을 때 15%까지가 2등급이죠. 근데 지금은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죠? 1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골치가 아프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1등급이 이 10% 안에 들면 다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10등급 안에도 이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 이거를 어떻게 변별력을 찾을 거냐. 이게 고민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이 그 변동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죠. 그러니까 지금 중2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일부 학교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2부터는 완전히 고교 학점제로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 중2부터 대입 개편안하고 고교 학점제 전체국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핵심은 뭐냐면 내신 5등급이다, 그죠? 1, 2, 3학년 전체를 내신 5등급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수능 공통과목화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나면 고등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를 잠깐 훑어볼게요. 우선 교육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사 중심의 획일적이고 학급 단위로 시간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학생이 지가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대학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학사 운영은 출석 일수만 채우면 다 졸업시켰죠. 근데 이제는 출석 플러스 학점 취득해야 됩니다. 그죠? 학점 취득, 학점이 의무화됐다. 그러니까 학업을 의무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교수 자원을 보면 학교 교사가 주로 수업을 담당했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거는 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가 그 학생 수가 너무 적고 또 강사진도 없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그거 개설하면 거기 가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으로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울릉고등학교, 울릉도 같은 이 교사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학교 쌤만 수업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공간은 학급 중심 생활에서 교내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학교 교실이 어땠습니까? 폐일적으로 이렇게 칠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다 바꿨거든요. 그 학교마다 이거 하려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도 넣고 이래갖고 다 바꾸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되면 교과 과목 체계가 이제 조금 바뀝니다. 그죠? 바뀌는데 이 보시면은 현행 고교 과목 구조가 보통교과 그 다음에 전문교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보통교과는 이제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전문교과 1이 특목고에서 하는 겁니다. 그 특목은 근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은 아니지만 이 특목에 준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집니다. 특목 교과가.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전문교과 2가 뭐냐면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같은 데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전문교과 1이 이제 자사고, 뭐 청고나 과고나 뭐 이런 데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고급과학, 심화과학, 심화수학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뭘 알아요? 얘가 일반고인지 특목인지 알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다.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인가 밝히지 않고 전형을 하는 걸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블라인드 전형을 했더라도 이거 보면은 특목인지 알 수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몰라요. 이제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여기 이쪽 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이후로는 그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눕니다. 전문 교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문 교과는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이런 거죠. 실무. 그러니까 이 상고, 공고 뭐 옛날에 이제 그런 애들이에요. 전문 공통. 그래서 여기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특목의 전문고과 일이 교통교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통교과는 공통과목이 있고요. 국영수 뭐 이런 기본적인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이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거에는 요 두 개만 있었는데 융합 선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진로고 어떤 것들이 융합 선택인지를 제가 뒤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고교 학점제 보통 교과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공통국어 1,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인데, 융합 선택은 내신에서 어떻게 절대평가한다는 거죠. 융합 선택을 내신에서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융합 선택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고에서 많이 하는 게 있을 거고, 특목이나 사사고에서도 많이 하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융합 선택 과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과목 보면은 융합 선택이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의 그 진로 선택이 기하, 미적분, 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능 범위에서 빠졌다는 거죠. 요것만 치겠다는 거죠. 일반 선택. 영어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계문화와 영어라는 융합 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세계문화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IB 교육에 보면은 IB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요런 문화와 영어 영역, 미디어 영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목 볼게요. 사회과목은 한국사, 한국사는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였죠.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일반 공통과목이에요. 여기가 진로 선택, 여기가 융합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융합 선택의 여행지리 역사를 탐구하는 뭐 저런 것들이라든가, 과학의 이제 요런 파트라든가 요런 것들은 내신에서 절대평가로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파트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사회나 과학에서, 근데 과학 파트에서 이제 좀 진로 선택 과목이 구체화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거는 물리죠.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동 물리고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뭐 이런 거는 화학 쪽이고, 이쪽은 생물, 이쪽은 지구과학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명료화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물리나 물화생지 공통 과목 정도만 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리 1, 물리 2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좀 이제 명칭도 조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로 선택이 좀 명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화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 후에 졸업제도가 바뀌는데 현행은 그냥 출석률만 3분의 2 이상이면 졸업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출석률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입니다. 40% 안 되면 미수예요. 미수. 그러면 이제 미수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그냥 졸업 안 시키는 게 아니고 미수자를 또 재교육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학점은 개념이 없죠. 근데 이제는 192학점을 따야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다는 거죠. 자, 이제 대입 정시 수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24년 수능 결과 분석을 제가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고서 만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머니. 국어, 영어, 수학만 제가 이거 발췌를 했는데요. 자, 등급만으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국어 과목의 1등급 비율이 서울이 5.4%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2.0%예요. 이 특히 심해.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울산 애들이 국어를 못해.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국어학으로 안 보내잖아요. 국어학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냥 국어는 그냥 독서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울산 지역에 이게 두드러져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독서 뭐 이런 거나 프로그램이나 보내지, 중학교 넘어가면서도 국어학원을 안 보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옥동에 지금 국어학원 지금 핫한 최병문 국어학원이 있거든요. 최병문이도 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거의. 중학생도 잘 없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어 볼까요? 1등급이 서울이 10.1%예요. 엄청난 거예요. 울산 4.5%. 네, 심각한 거예요. 반타작도 못하는 거예요. 반타작. 그 다음에 수학을 볼까요? 수학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수학은 서울이 6.2%인데 울산은 2.6%예요. 반은 좀 접근하죠. 그래도 수학은 조금 나아요. 수학은 좀 나은데 특히 이 국어가 이게 좀 큰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다음에 제가 해놨는데요. 그러면 정시 수시를 갖고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 말이죠. 수시에 집중이 필요하다. 수능은 최저만 만족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울산의 여건에 가장 알맞는 전략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N수생, 재수생. 올해 재수생 비율이 35%를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3.5명이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이 N수생들이 평균 재수를 시작할 타임에 걔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등급을 저는 한 1.5등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재학생들이 얘들을 상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시로 봤을 때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잽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입시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인데요. 재학생들은 대체로 보면요,
3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수능 한 방을 위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 딱 치잖아요. 그럼 3월 모의고사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데 3월 모의고사 딱 치보고는 애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는 내가 정시로 한 방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3월 모의고사 딱 치고는 3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오르냐면 윗등급이 3.0% 나올 때도 있어요. 역대급으로 3월 모의고사가 고3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나오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수시로 삐끄덕 하는 거야. 한번 방향 바꾸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치죠. 중간고사 치고, 그 다음에 내신을 보면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흔들리는 거야. 아이고, 정시하지 말고 수시나 해야지. 이러고 또 바꿔. 그럼 이제 이런 방황 오잖아. 이런 방황 오면 덥잖아요. 지금은 다 에어컨 다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땀 뻘뻘 나고 이러니까 그때 되면 공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정시에 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6월 모평 치잖아요. 6월 모평 치고 나면 애들이 대부분 진로를 많이 바꿉니다. 안 되겠다, 정시로는. 그럼 또 수시로 바꿔야지. 이러면 마음이 막 수천 번 바뀌는 거야. 근데 재수생들은 1월달부터 재수 마음 먹으면 한 길을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담당을 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대 정원 확대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럴 될 거예요. 그러면 N수생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중2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재수생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제 경험인데요. 재학생들이 정시를 도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울산 애들은 대부분 정시를 결정을 언제 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해보고 2학년 때 결정을 해요. 대부분이. 근데 어떤 애들이 정시를 가느냐 하면 내신 성적 안 되니까 도피처로 이게 정시를 선택한다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처로 그러면 내신 성적 안 되니까 이거 그런 정시라도 한번 해봐. 지 희망상이지.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 제자가 총고 애들이 많은데, 총고 애들 내 제자들도 대부분 재수해갖고 작년에 연대 고대 그 다음에 공상한학교 이런 거 다 재수해서 갔어요. 재학생들이 한 방에 가기는 진짜 힘들어. 인서울도. 그 다음에 이제 수시의 변별력 확보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5등급 체제로, 1등급이 10%였으니까, 이 10%를 안에서 1등급에서 1%에서 10%까지 이 촘촘한 이 간격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판별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자기 그러면은 옛날처럼 본고사를 한다? 그럼 정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올린다고. 얘들이 수능 최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은 대체로 수능 최저가 4막 5륙입니다. 4막 5륙이라. 그래서 세 과목 합해갖고 등급상으로 5등급이라는 거예요. 6등급이면은 국영수 세 과목 합하면은 2등급이죠. 그럼 3막 5 같으면은요. 5 같으면 하나가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4만 6 하는 학교도 제법 있거든요. 인서울 중에서.
그럼 얘들이 5로 옮기는 순간 이거 애들 치명타라고 이거. 올해도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 문과 특성이 문과에 예비 후보 받은 애들이 그 제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돼. 옛날에는 예비 후보 20번도 합격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과 같은 경우 특히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움직임이 없는 게 불수능이니까 체제를 못 맞추니까 일단 지원하는데 합격하고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 체제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강화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 이거 정시로 봤을 때 2등급 따기가 이게 쉬울 것 같죠? 어? 이게 11%인데 이거 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3.5명이 3.5명이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영어만 보더라도 영어 1등급이 4% 정도 나왔죠. 4%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한 50만 명이 수능을 쳤다고. 그러면 4%면 몇만 명? 이게 1% 같으면 5천 명이잖아. 응? 2만 등이에요. 2만 등. 전국이 2만 등을 해야 되는 거야. 전국이 2만 등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지방학생들이 지방에 그 재학생이 정시로 한 방에 가기는 진짜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느냐 그러면 수시가 종류가 수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 다음 논술이 있잖아요. 그럼 논술이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논술 절대 대학에서 폐지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가 애들을 뽑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논술이거든. 논술이 앞으로 계속 될 거야. 그러고 이제 우리 지방의 학부모님들 이 논술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논술로 대학 가는 애 많아요. 아직까지 정원의 5%에 7%가 논술을 뽑습니다. 그 논술 준비를 안 하는 거야. 논술은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렇게 있는데 이 논술이 과거에 우리가 그 사법고시 친다든가 과거에 본고사 때처럼 이렇게 그 논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은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문과는 인문 논술, 문과 중에서도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경영 쪽은 수학을 좀 봅니다. 수학을 좀 보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중에서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이 또 나와요. 영어 지문이 나오는 학교가 다양한데,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 자연계는 이제 수리 논술인데, 이거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대입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거도 한번 해봐야 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시가 6군데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군데는 저는 항상 논술로 지원해보라는 거고. 그 논술이 보통 연세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치기 전에 쳐요. 그 나머지는 수능 치고 그 다음 주 또는 2주 이내에 다 논술 전형을 따로 보거든요. 이거를, 근데 논술이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지, 사실은 논술을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내 울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도권에는 논술만 준비하는 애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울산에서 특히 이제 가야 될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는 학교 성적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학교 성적. 근데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이거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학생부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전형이 뭐냐?
재수생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학생한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좋은 전형입니다. 울산에서. 무조건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 5, 6 이렇게. 그러면 수능은 그냥 최저만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맞춰갖고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수능 체제를 보지 않는 대학도 꽤 있거든요. 그런 대학은 좀 이제 중간급으로 떨어지는 대학이고.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중요할 거냐? 학생부 세특, 행특, 그죠? 세특이 뭐냐면 세부 특기상, 세부 특기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특기상, 세특은 교과목 담당 과목 쌤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특은 담임쌤이 쓰는 거예요. 행동 특성.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너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서울대 고대는 이제 내년부터요. 이 학생부를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수능에서 일단 수능 점수 70% 보고 30%는 학생부를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부 세특, 행특 기록이 더더욱 중요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시 정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고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유형별 특징을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일반고는 이지적인 집단이다. 왜냐하면 학력 격차가 너무 크다. 이건 뭐 학부모님 알고 계시는 거고. 특목 자사고는 학력 차가 좁고 동일 집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고는 수전차 학습이 이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얘들은 상위 그룹 상대적으로 집중한다. 그 다음에 일반고는 경쟁의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자사고 특목고는요, 경쟁의식이 진짜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는 교과과정이 단순하고요, 특목 자사고는 뭐 유학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는 주로 수시로 가죠. 수시로 가고, 특목은 정시, 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는 과제 수용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얘 특목고는요, 단순하게 과제 수용력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갖춰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의 어떤 차이점을 봤는데요. 뭐 울산의 특목 자사고 하면은 부산 가고, 부산 외고, 그 다음에 청운고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경제적 여력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죠? 많이 들어요. 배비도 비싸고. 근데 현대중공업 직원이면은 공짜죠. 공짜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은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찬이도 공짜입니까? 아니죠. 네. 관계 없죠. 전혀 관계 없어요. 현대중공업 아버님 하는 일이 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렇죠. 지금 본인 사업이 나와서. 자, 고등학교 전형 방법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죠. 전국 단위 자사고는 뭡니까? 여기 청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요. 1단계는 교과 성적, 국영수과, 출결 성적. 2단계는 성적 플러스 서류 면접이죠. 그렇고 특목고, 외고는 일단 영어 성적 짱이죠.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이 좋아야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출결 성적 1단계 성적 면접, 특목고 과학고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소집 면접이죠. 과학 영재학교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 학생 기록물 평가, 2단계 지필평가, 영재성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면접 이렇게 나가는데, 3단계 면접에서 이제 과학 캠프를 갔다 왔느냐, 영재성 캠프 갔다 왔느냐,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것도 먼저 참고로 하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재학교 전형이 먼저 시작되죠. 영재학교 쳐보고, 떨어지고 대부분 과학고 갑니다. 과학고 가고 떨어지고, 이제 일반고.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대부분 이제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어디로 가요? 청고로 갑니다. 청고 12월이. 여기 자사고 외고는 12월 25일경에 이게 결과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12월이고, 요게 10월인가 11월이거든요. 요게 8월인가 9월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순서가 그래요. 영재학교 치보고 안 되면 가고, 안 돼, 여기서 또 안 되면 이쪽에 청고, 요런 타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가고를 생각하는 애들은 전부 영재학교 다 지원해봐라 그래요. 왜냐면 미적 본전이잖아요. 다 해봐야 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진로 진학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애들 지금 보면요, 제가 그 중1 예비 애들 매주 글쓰기 숙제를 주는데, 저번 주가 나의 꿈에 대해서 써오라고 했더니 대부분 애들이 꿈이 없다고 해요. 아직 이제 꿈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죠. 아직 어릴 때인데 대부분이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제 중2 특목고반 다 자리 있는 반 애들도 물어보면 자꾸 바뀌어요. 이거 하려고 했다가 저거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유동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로가 큰 개념이고 진학이 작은 개념이죠. 진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게 진로고, 진학은 이제 순수하게 고등학교 진학, 대입 진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에 지가 뭘 해갖고 살아야 되겠다. 대충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은 알아요. 뭐 유빈이 같은 경우는 뭐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뭐 그걸 대충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아직 정해진 거 없고 막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때부터 좋은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인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깊이 받았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이런 사람의 삶을 모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그냥. 그래서 근데 이게 제 경험으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이 원서 지원할 때까지도 결정 안 되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안 돼요. 고등학교 들어갔어도 또 뭐 바꾸고 뭐 이런 애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진학 입학시까지도 진로 진학이 미결정됐을 때는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진학 선택이 현명하다.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고등학교가 어딨냐면 과고, 영재고, 외고, 이거는 이미 틀이 박혀 있어요. 이 과학 영재학교잖아요. 과학 쪽, 기술 쪽이죠. 물론 이제 영재학교는 과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영재학교 가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외고도 마찬가지인데 울산 외고는 딱 접어놓고 제 처조카 딸이죠. 제 처조카 딸이 경기 외고 다니다가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에 수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 합격한 거 때려치우고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영국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벌써 영국으로 바로 보내지 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지가 그렇게 고집이 피우니까 영재학교로 날아갔는데, 영국에 있는 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 외고라든가 수도권의 외고라든가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에서는 외국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 대학 진학.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들이 여건만 되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처조카 딸내미 같은 경우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류를 한 부분이 그것 때문인데, 집안 형편만 되면 일찍 내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그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자꾸 국내만 자꾸 애들 묶어두려고 하느냐. 해외도 이렇게 내다보고 봐야 되지. 그 다음 말씀드릴 게, 대입은 중1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최소 인서울 하려면 중1 이전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애들 학원 보내는 이유가요, 대부분 선행 때문에 학원을 보내지 그냥 진도 맞추려고 학원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옥동 지역은 더 심하고요. 서울대 지동은 더 말할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미리 보통 초6단계에서부터 이 준비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꾸준하게 어떤 선행의 효과도 보고 이렇게 되는데,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면 안 되겠는가?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중학교 때부터 엄청 공부를 해갖고 올라오는데, 그럼 걔들이 고등학교 가서 안 합니까? 더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못 따라가요. 이 격차가 대학 가서도 격차야. 이게 대학 가서도 격차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걸 선행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대학 입학 인서울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부분 그런 애들, 그렇게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인서울이 쉽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학습은 효율성이 중요하다. 효율적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채널A에 티처스에도 학부모님들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몇 번 돌리는 게 중요하다. 몇 번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신입이 오면은, 신입 상담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꽤 했다 그래요. 선행은 아주 특히 여기 청담호 학원에서 아주 엄청나게 했다고. 그럼 내가 힘적으로 몇 개 딱 물어보면 몰라. 모른다고. 진도 빼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아느냐고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진도도 중요하지만 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월말고사를 우리 학원에 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문제 낸다고 다산이방하고 다 문제 낸다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제가 문제를 다 내놨는데 어저께 하루 종일 고민해갖고 문제를 다 내놨는데 이제 복습 확인용으로 내려고. 이게 그동안 다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고 이랬는데 헛방이에요. 쳐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달 동안에 한 내용을 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게 훨씬 현명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냈어요. 그게 한 달 동안 한 범위 내에서만 지가 복습을 워낙 다찬이하고 선생님이 그 복습을 안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복습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도 되게 그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 그러니까 고반의 어머니 그 중앙 중에 한 명 올 거예요. 가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걔도 이제 뭐냐면 그 다른 과목은 다 맞는데 기말고사에서 영어만 3개가 틀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전교 3등이래요. 근데 이제 중앙중에서 전교 3등이래요. 다찬이는 전교 1등인데 아니 다찬이는 참 전교 8등인가 7등인가 그렇잖아. 엄마네. 그거 신중중이잖아. 뭐든 몇 등인지 몰라. 아 신중중이 지각을 하던데 내한테. 신중중인데 신중중이 옥동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서린이는 천상중에서 올백 전교 1등이고. 그번에 이제 그 중앙중에 들어오면 그반도 좀 마감이에요. 3명 마감해갖고 똘똘한 것만 제대로 좀 키워야 되니까. 자기 수행표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 영재가 가겠나 그거 한 거예요. 그 만만디야.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단순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순 암기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창의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융합적 소양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이 단계로.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에듀콘 겨울호의 그 실온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학원 가도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그대로 강의 위주로만 갈 게 아니라 좀 바꾸자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몇 번이 아니고 몇 번 돌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애들 수업할 때도 제가 어저께 우리가 초등용에 시제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현재 진행형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작 뭘 모르느냐. 그럼 시제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 야 얘들아 너 그럼 시제가 뭐냐. 모르는 거야. 시제를 모르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큰 걸 모르고 안에 깊숙한 걸 알아봐야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개념 설명부터 하나부터 이렇게 잘 잡아줄 때 개념을 하나 정확하게 짚어주면 그 밑에 게 저절로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양보다는 질이다. 질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멋만 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한 애들한테도 내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 쌤, 나 지금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2인데 지금 미적분 다 끝냈다. 기하 벡터 다 끝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얼마나 아느냐고 중요하지, 이 새끼야. 네가 얼마나 몇 번 뭐 진도 나갔다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 직접 대학 입시를 한번 겪어봐야 그때 비로소 알아요. 그때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첫째보다도 둘째가 대학 좋은 데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를 경험하잖아. 그 다음에 전략을 바꾸는 거야. 엄마 아빠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둘째의 이제 방향을 잘 잡아주면, 아니 돈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죠. 방향을 잘 잡아주면 둘째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콘유에서 하는 이렇게 선명회 이런 것도 자주 좀 모셔갖고 들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명회 좀 잘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 이렇게 오셔갖고 듣고 이러면 이게 이제 정보가 돼갖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력이, 부모님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할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예고를 하나 할게요. 지금 애들 대체로 방학이 늦은 학교가 1월 중순 2월까지 가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순에 애들이 대체로 방학을 하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좀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과거에 다천영 어머니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가족문화센터 대공원에 가족문화센터 빌려갖고 한번 했었어요. 하브루타하고 메타인지 중심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걸 다시 새롭게 정리를 싹 해가지고 애들하고 학부형하고 문제는 공부 방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제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씩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단어장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자꾸 발음하고 소리를 내라. 그 다음에 예문을 봐야 된다. 예문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느 단계까지 3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으면 3페이지 딱 공부하고 덮어야 된다. 덮고는 맹탕 빈 노트에다가 네가 공부한 3페이지까지를 써봐야 된다. 그걸 안 보고 써봤을 때 진짜 익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써보고 난 뒤에 덮으면 안 된다. 그 쓴 거를 엄마라든가 친구한테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딱 공부한 내용은 친구한테 설명해. 그래 설명을 완벽하게 한다. 진짜 지키 되는 거야. 그 3단계를 나가야 돼. 3단계를 나가야 진짜 공부당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애들은요, 눈으로 공부합니다. 눈으로 대충 읽어갖고 다 된 것 같아. 근데 요즘 제가 애들 영어 단어 테스트 방법도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테스트 주고 단어 뜻 적고 철자 적고 이랬는데 지금은 나오라고 그래요. 이제 반에 애들 3명이면 3명 다 나와가지고 분필 잡고 이제 제가 스펠링 5개, 철자 쓰기 5개, 뜻 적기 5개, 10개만 딱 묻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시간에 한 30개 정도를 외워오라 그러면 그 가운데 10개만 딱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애들이 낯설지.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처음부터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잘해요. 지금 다 맞춰. 10개 정도. 그리고 이제 다찬이 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다찬이는 내한테 제시를 2번인가 당했어. 제대로 안 해와. 선생님도 똑같고 두 분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갖고 제시 몇 번 해갖고 겨우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얘들이 제시를 하고 하게 되면 배가 되거든요. 이제 중학 특목고반 같은 경우에는 세 챕터를 외워야 돼요. 한 번 시간에. 세 챕터를 외워야 돼. 한 번 빠꾸 당하면 6 챕터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한번 제시를 다 하고 나니까 6챕터를 제대로 외워왔더라고. 할 수 있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왜 우리가 스스로 안 해. 안 하고 난 뒤에 이제 주변 탓하는 거야. 뭐 엄마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린애 아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이제 28년도에 아니요. 내신은 내신에서 상대평가. 내신 상대평가. 아까 어. 융합 선택 그쪽 부분만 절대평가. 그렇죠. 그러면 사회하고 과학, 네. 융합 선택만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 5등급. 5등급 체제. 네, 5등급 체제.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